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자, 땀이 나는데. 오늘 인사하고, 예,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그럼 1권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1권, 지난번에 제 기억에는 15쪽까지 아마 했던 것 같고, 맞죠? 예, 16쪽. 자, 16쪽부터 20쪽까지, 그 5쪽씩만 뭐 간단하게, 예, 1권, 예, 1권, 고급 영단어, 5쪽씩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뭐, 단어 하나 다 보지는 않고, 이제 위에 문제만 이렇게 한번 간단히 풀어보려고 해요. 자, 16쪽 보면, 미치는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The opposition party leaders. 근데 밑에 해석 보니까 이게 오타네요. 자, 이거, 저 확인 못 했는데, 해석이 그 잘못된 거고, 해석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고칠 수 있겠죠. 자, The opposition party, 야당. opposition party는 이제 야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ruling party. 그러니까 룰이 이제 지배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ruling party 하면 여당. 예, 요건 어차피 금방 끝나니까 뭐 혹시 안 가져왔더라도 그냥 잠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당의 지도자들은 promise 약속했습니다. to persist in은 무엇을 고집하다, 지속되다 라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continue의 뜻이죠. 근데 insist on과 비슷한 것이 insist, 똑같은 건 아닌데 insist on 하면 무엇을 주장하다. persist는 in을 써서 고집하다. 그래서 자신들의 노력을 고집하겠다고, 그러니까 지속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노력이냐면 to force the prime minister's resignation. resign이 이제 resignation은 명사, 동사는 RESIGN 해서 resign, 그러니까 사임하다, 사직하다. 그러니까 명사니까 이제 사임이죠. 그래서 prime minister 수상의 사임을 force, 강제하다, 압박하다. 압박하기 위해 해도 되고 압박하기 위한 노력을 자,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하다의 뜻이 나오니까 이제 계속하다의 뜻이고, 결국 continue가 정답. consider는 뭐 단어 어렵지 않으니까 고려하다. 그 다음 rescue, 구조하다. 명사로 구조. stop하고 중단하다. 그러니까 반대말이죠. 답은 2번. 그리고 이제 참고로 뭐 opposite 말씀드리면 promise 다음에는 promise는 투부정사 많은 쓰는 동사. 왜냐하면 이제 투부정사의 기본 개념이 이제 미래 의미가 있거든요. 투부정사는 원래 미래 쪽이고, 동명사는 원래 의미 자체가 과거. 그 다음에 현재분사인지는 원래 의미 자체가 진행. 능동이나 진행. 그래서 약속을 한 거하고 계속한 거의 관계를 따지면, 약속을 만약에 이제 어제 했다면, 어제 만약 오후 12시에 했다면, 그런 그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약속한 시점 그 이후. 그러니까 결국 미래 시점. 2시보다는 더 이후에 하는 거니까 미래 promised하고 persist in의 관계를 따져보면 promised보다는 더 미래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렇고 뒤에 to force도 요 해석하는 방법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투부정사는 해석이 많기 때문에 총 뭐 10몇 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3개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하기 위해 하는 것. 대표적인 세 가지고, 그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해가 제일 많이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할 때 일단은 하기 위해를 넣어서 해석을 해봐서 대충 되면 그 다음 문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도 하기 위해를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수상의 사임을 압박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뭐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압박하는 노력. 이게 좀 더 맞긴 맞는데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이 정도 넘어가고, 17쪽으로 와서 밑에 동의어 뭐 어근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좀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지. 제가 기존 분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이제 못 받았는데, 제가 기본 단어라고 해서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일부만 좀 나눠드렸었는데, 제가 10일까지 나눠줬는데, 그거 혹시 다 공부하셨나요? 다는 못했어요? 어떻게 다 하셨나요? 지난번에 준 거 다 하셨나요? 네, 다 했어요. 다 하셨나요? 맞아. 그 앞쪽만, 일부만 제가 드렸는데, 오늘 좀 이따 드릴게요. 나머지. 제가 가져오긴 했거든요. 다 하셨어요? 예. 다는 못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변명하자면, 여러분 때문이에요. 제가 제때 안 드리는 것이, 원래 이제 제가 1강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 시간마다 그 250개, 그러니까 1일부터 이게 총 60을 완성이거든요. 기본 단어가. 그러니까 기본 단어는 어디에서 제가 가져온 거냐면, 고3들이 제일 많이 보는 단어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능률에서 능률출판사의 능률목화, 어원편, 이런 단어책이 있는데,
그 책 1일부터 해서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한 거거든요. 그 중복되는 거 빼고. 그래서 총 60일 완성으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기본 단어를 알고 있으면 독해 문제, 어휘 문제는 안 되고 어휘 문제는 고급 영단을 해야 되고 그 어휘를 뺀 이제 독해 문제는 기본 영단을 가지고서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벗어난 단어가 있는데 그 일부 모르는 단어 어차피 남들도 모르니까 그건 이제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 단어만 가지고서 그 주제문 찾고 그래요제 찾아내면 그러면 정답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단어는 독해를 해서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은 매 시간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매 시간마다 이제 일주일에 250개 외울 수 있게 5일씩 해서 제가 쭉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지난주엔 10일까지 일단 나눠드렸고 오늘 이제 11일부터 15일까지 나눠드려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다음 단어 공부해야 되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좀 전 그런 압박감이 저한테 오면 제가 이제 그 부담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그 중복 단어 빼고 할 텐데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안 가져가도 아직 남아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잘 안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오늘 가져오긴 했어요. 12일까지. 12일까지 가져오고 이 전 우리 말고 이제 새롭게 간 우리 반 말고 그 이전 반 같은 경우는 저희 유캠퍼스 게시판에 중복 단어 그건 이제 중복된 거 다 포함된 단어라서 총 75일까지 돼 있는 건 이미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미리 보셔도 상관없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복 단어 빼고 중복 안 되는 것들만 이렇게 쭉 해서 60일로 딱 끝내려고 제가 새로 이렇게 좀 중복되는 거 걸려야 돼서 약간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 여러분이 잘 하든 안 하든 제가 이제 꼭 시간을 꼭 지켜가지고 약속 지켜가지고 일주일에 예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예, 제가 드릴게요. 예, 새로 오신 분은 그래서 오늘 12일까지 이렇게 나눠드릴 거예요. 12일까지 하여튼 제가 쭉 이제 좀 노력해가지고 꼭 해서 60일까지 바로바로 드릴 테니까 그 기본 단어 꼭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요거 고급 단어는 뭐 좀 더 외우기 어렵긴 하지만 뭐 하루에 한 쪽이라도 이렇게 좀 외우려고 노력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근데 이게 게시판 제가 예전에 이제 수강했던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저희 강좌가 뭐 그 이전에 문제풀이반, 그 이전에 뭐 기본 이론반, 저희는 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강하는 반에 따라서 그 반 명이 틀리면은 유캠퍼스 게시판에 가더라도 학습 자료실 가더라도 그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1일부터 75일까지는 이미 올려져 있어가지고 혹시 뭐 단어가 미리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저희 반 제가 이제 제가 학생 수강생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안 보여요? 고급 지방직 두 개로 두 개만 올라가 있어? 그게 안 보이는구나. 지금 반 이름이 어떻게 돼 있죠? 저희 반이? 그래요? 최근 개설반이니까 그걸로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일단 기존 거라도 제가 미리 올려놓을게요. 1일부터 75일. 그거는 그럼 두 개 올라가 있는 것이 어떤 거죠? 고급 지방직. 지방제가 서울시 해설 강의? 해설 자료죠. 그만 올라가 있구나. 그 이전 게 안 보이네요. 그럼 제가 어쨌든 중복된 거긴 한데 1일부터 75일까지 그 기본 단어를 제가 그쪽에다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미리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분은 다운로드 받으시고 중복 안 되는 것은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프린트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17번. 자, 17쪽. 자, 17쪽 보면 자, 바리타이 was useless as a predictor. 채영은 쓸모가 없습니다. 지표로서 predict가 예측하다. 우알 들어간 명사니까 예측 지표로서 쓸모가 없습니다. of는 이제 뜻이 네 가지. 뭐뭐의 란 뜻도 있고 뭐뭐 중의. 그 다음에 뭐뭐라는. 동격일 때는 뭐뭐라는. 그 다음에 이제 about의 네 번째 뜻이 about의 뜻인데 뭐뭐에 대한. 그러니까 about의 뜻도 상당히 많이 써요. 여기서도 이제 about에서 가면 좀 더 자연스러운데. 자, 뭐뭐에 대한 지표로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자, how the man would fare in life. fare는 이제 명사로 많이 쓰이는데 bus fare 해서 이제 요금이란 뜻이 많은데 여기서 동사 쓰여서 살아가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더면은 people의 뜻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지표로서 쓸모가 없습니다. how는 의문사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나오면 요것도 이제 해석할 때 뭐 여러 번 얘기했듯이 그
의문사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어법상으로는 간접의문, 어순이 중요하고 우리가 독해할 때는 그 해석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해석을 의주동으로 나오면 이거 하는지를 넣어서 하는지. 만약 주어라면 이게 의주동이 주어 자리에 나왔으면 하는지는, 목적 자리라면 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지를 넣어서 해석하면 되고,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할지를 붙여가지고 해석하면 이제 해석이 좀 자연스러워요. 의문사의 뜻을 붙여가지고 하는지 할지. 여기 하오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인생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부는 이제 어밭의 뜻, 하는지에 대한 지표로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자, so was birth order or public affiliation. 이건 so 동사주어니까 so 동사주어는 주어도 또한 그러하다. so 동사주어. 앞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때 쓰는 게 so 동사주어죠. 이것도 일종의 도치구문인데, 도치구문은 출제가 잘 되니까. so 동사주어. 만약 부정문이라면, 앞에 문제 부정문이라면, 이제 neither, 동사주어가 되는 거고, 긍정문일 땐 so 동사주어. 그래서 birth order, 이게 주어예요. 자, 출생 순서, 또는 political, 정치적인 연합,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었습니다. 앞의 내용 그대로 쓰는 거니까. 2번. 자, 심지어 social class had a limited effect. 자, 사회적 계층조차도 제한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ut.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제한적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뭐 채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출생 순서나 또 정치적인 연합, 이런 것들은 다 또 사회적 계층, 이런 것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고, 이건 지금 이제 빈칸 추론 어휘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독해 문제라고 한다면 글의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글의 주제는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듯이 but, 이게 이제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but이 있으면 but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대조 역접의 연결사. 제가 그거 혹시 나눠드렸나요? 제가 그 논리 독해 프린트라고 해서. 아니요. 제가 준다고만 하고서 안 줬구나. 거기에 연결사 종류 쭉 정리한 것이 있는데, 오늘 안 가져왔는데, 새로 오신 분도 못 받았고, 다른 분들은 제가 받았죠. 그렇죠, 받았죠. 예, 두 분은 받았고, 메모했다가, 다음 주에 그 논리 독해가 이제 특별한 건 아닌데, 7쪽 분량인데, 제가 독해 문제 풀 때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걸로 제가 독해, 해설할 때 이제 주제문 찾는 법, 그 다음에, 뭐 빈칸 추론, 이런 각 유형별 문제 풀 때 그걸 가지고 설명을 다 드리는데, 8가지 이제 대표적인 독해 지문 구조, 8가지 종류, 그 다음 연결사 6가지 종류, 그 다음에 3가지 주제문 알려는 3가지 그 시그널 워즈라고 해서 총 7쪽으로 정리가 된 그 논리 독해 프린트가 있어요. 그거 제가 메모했다가 다음 주에 꼭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복습해 보셨어요? 한번 읽어봤어요? 그거 자꾸 읽어봐야 돼요. 그거 버리지 말고, 우리가 문제 풀 때, 독해 문제 풀 때 해석이 안 되더라도 이제 그 7쪽을 잘 이해하면 정답적으로 찍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거 버리지 말고, 제가 독해할 때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문장,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그다음 so was, 주어, 그 두 번째 문장까지 해석을 전혀 못해도, 이게 만약 독해 문제라면 상관이 없어요. 해석 못해도. but가 더 중요한 거니까. 자, but. 그렇지만 having a warm childhood, 따뜻한 어린 시절을 가지는 것은 was powerful, 강력했습니다. 이게 주제. 어린 시절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체형이나 또는 뭐 출생 순서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it's not that the man who flourished had perfect childhood. 그래서 어린 시절을, 그럼 따뜻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flourish는 이제 번창하다, 번성하다의 뜻이라서 잘 자라다의 의미고, 여기서는 잘 자란 사람들이 완벽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은 아닙니다. 자, 그것은 잘 자란 사람들이 완벽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은 아니다. that은 이제 것이란 뜻이 이제 대부분인데, 이게 because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because 의미를 해석해줘야 되고, 따뜻한 어린 시절이라는 것이 완벽한 어린 시절을 말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rather가 있으니까 이제 rather 앞문장, 바로 앞문장이 중요한 게 rather D가 또 중요한 건데, 그럼 따뜻한 어린 시절이 그럼 어떤 의미냐면, as violent puts it, put은 이제 말하다의 뜻이 있고요. 두다의 뜻 말고 말하다. 자, 말을 한 것처럼, what goes right, 올바르게 사는 것, 올바르게 가는 것, what은 것, what은 해석할 때는 3가지, 것, 무엇, 어떤.
네, 것이 대부분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합니다. than what goes wrong, 잘못된 삶을 사는 것보다. 그래서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게 따뜻한 어린이집을 보낸다는 것과 또 연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대로 사는 것,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 The positive effect of one loving relative, mentor or friend. 자, 한 사람의 사랑하는 친척, 멘토, 그리고 또는 이제 친구의 긍정적인 영향은 can blank the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영향을 빈칸할 수 있습니다. of the bad things, 나쁜 것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빈칸할 수 있다. that happen,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이긴다, 뭐 이런 쪽이 나와야 되니까 1번을 보면 augment는 증가하다, 그다음 convene은 소집하다 또는 이제 모이다, convene. 그래서 컨벤션, 김대중 컨벤션 센터 이렇게 쓰잖아요. 그 컨벤션에 사람들이 이제 모인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집회나 대회를 컨벤션이라고 하고 동사가 convene, 그래서 모이다, 소집하다. 그다음 vanquish, 극복하다, 정복하다, vanquish, 극복하다, 정복하다. 그다음 reinforce, 강화하다. 그래서 지금 주어가 이제 긍정적 영향이니까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을 이겨내야지 결국 그것이 올바른 삶을 사는 거고 그것이 결국 따뜻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동의어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 수식어만 하나 잠깐 좀 표시해 볼까요? 17쪽, 아니, 넘기지 말고 17쪽 방금 했던 그 독해에서 위에서 세 번째 문장만 잠깐 보면 It's not that the man who flourished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문장 구조 이제 파악해야지 해석이 잘 되니까 그 중간에 문장이 이제 길수록 수식어 때문에 길어지는 거고 그럼 수식어를 이렇게 괄호로 잘 묶어야 돼요. 제가 이제 수식어 얘기도 몇 번 했었는데 특히 이제 형용사절 수식어하고 부사 수식어, 형용사 수식어, 부사 수식어, 그 두 가지가 이제 수식어는 뭐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특히 형용사 수식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형용사 수식어가 다 7가지라고 했죠. 7가지. 말로만 잠깐 설명해 보면 명사 다음에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명사 전관형, 아토피, 동. 그렇게 7개. 새로 오신 분 계시니까 잠깐 요 형용사 수식어만 잠깐 복습을 해보면 명사 다음에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이제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앞에서 나오는 형용사 수식어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말 어순과 똑같고 앞에서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때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 형용사니까 형용사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뭐 형용사 구이든 형용사 절이든 그렇게 문제 길게 나오진 않아요. 형용사 절이 뭐 나오긴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서 주로 형용사는 형용사 구 정도로 나오는데 어차피 길지 않고 우리말 어순과 같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괄호 안 묶어도 되고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 나올 때 그럼 이때는 이제 형용사 다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우리말 어순과 틀리고 따라서 이 형용사 수식어를 이렇게 괄호로 묶을 수 있어야지 문장에 이제 뼈대가 보이는 거죠. 이걸 빼버려야지 앞에 나온 명사하고 만약에 동사라면 뒤에 나온 동사의 관계를 따질 수 있고 이번 서울시에서 이제 어법문제가 그동안 나 어법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 어떻게 보면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는 제일 어려운 어법문제 하나 있거든요. 하나 나왔는데 그게 요 구조예요. 앞에 제일 처음 명사 나오고 형용사 수식어 들어가고 뭐 부사 수식어도 있었고 형용사 수식어 들어가고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건데 명사 동사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결국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중간을 다 괄호 묶어서 다 빼버려야 돼요. 다 빼버려야지 제일 처음 명사 주어인 걸 파악할 수 있고 그럼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를 따졌을 때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 S 그러니까 복수면 동사만 쓰는 거고 S를 붙이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형용사 수식어에는 그럼 뭐가 있냐면 7가지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이 7가지 나오면 다 괄호를 묶으셔야 돼요. 그 7가지 뭐냐면 이제 전관형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 전관형 그 다음에 보이나요? 아토피 너무 밑에 썼네. 전관 아토피 그 다음에 동 전관형 아토피 동 전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관은 관계사절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그 다음에 형용사 I는 ing 그러니까 현재분사죠. 그 다음 to는 투부정사 그 다음 P는 PP 그러니까 과거분사
동은 동격의 접속사 대. 그래서 명사 다음에 전과 아토피 동이 나오면 이렇게 무조건 괄호를 묶어주고 뒤에 이제 끝나는 부분까지 괄호를 닫아주면 대부분 이제 동사 앞에서 이렇게 이제 닫아주는데 이 안에 동사가 들어있으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닫아주는 거고 동사 없으면은 이제 첫 번째 동사 앞에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이 안에 동사가 있고 이때는 여기 두 번째 동사가 되는 거고 뭐 전사는 이 안에 동사 없으니까 그때는 첫 번째 동사 앞에서 이렇게 닫아주는 거죠. 그럼 여기로 적용시켜 보면 세 번째 줄에서 It's not that the man 해서 the man이 명사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사람들. 그럼 명사. 그 다음 명사 다음에 이제 who는 관계사 절이니까 여기에 속하는 거죠. who. 그래서 who에서 괄호 열고, 그다음 who 다음에 이제 flourished가 첫 번째 동사. 그러니까 요거 말고 그 뒤에 그 head가 있는데 head가 여기 두 번째 동사. 그래서 head 앞에서의 괄호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부터 head 앞까지 괄호 닫은 다음에 앞에 있는 더맨을 이렇게 꾸며줘야 되니까 해설해 보면 flourish 번창한 사람들. 결국 잘 자란 사람들은 had perfect 완벽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은 not 아니다. 이렇게 이제 수식어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할 때마다 계속 수식어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뭐 가능하면 이제 그 괄호로 표시해서 묶는 연습을 자꾸 좀 해보세요. 자, 18쪽 보겠습니다. 자, 18쪽 visa okay assist the Australian travel industry, corporations and government and individuals. 자, visa okay는 assist 도와줍니다. 호주의 여행 산업, 그 다음에 기업들, 그리고 정부, 그리고 개인들을 도와줍니다. by blank.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그 다음에 the entire visa advice. 그 비자 advice. 그러니까 비자에 관한 이제 조언. 그 다음에 자, 비자 issuance process. issue는 이제 발행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뭐 쟁점 이런 뜻의 명사가 이제 issuance 해서 발행. 그래서 자, 비자에 관한 조언과 비자 발행 과정, entire, 그 전체의 이런 뜻이니까 이런 비자 조언과 비자 발행 과정 전반의 과정을 빈칸함으로써 자, 여행 산업, 그다음 기업들, 정부, 개인들을 도와줍니다. 그럼 결국 뭐 플러스의 단어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그다음 발행 과정도 빈칸함으로써니까 1, 2, 3, 4에서 플러스의 단어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 2번 안 되고 에그러베이에서 악화시키다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 facilitate이 이게 용이하게 하다, 촉진시키다, 용이하게 하다, 뭐 편리하게 하다 이런 뜻이라서 답은 4번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그래서 비자 조언, 그러니까 비자 자문과 비자 발급 과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답은 4번이죠. 1번은 이제 appreciate 하면 이해하다 이건 뜻이 많아요. appreciate 이해하다, 인식하다, 그 다음에 감상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네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해하다, 그러니까 understand 뜻이 있고, 인식하다, perceive, 그 다음에 감상하다, 그 다음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thank. 자, 그건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appreciate. 자, 3번에 meditate. meditate는 명상하다. meditate는 명상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뭐 1번, 3번 전혀 뜻이 다른 거고 2번은 마이너스 단어니까 안 되고 4번 facilitating이 용이하게 하다니까 용이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문제 해석해보면 자, visa minimizes the complexity and time delays. 비자 오케이는 최소화합니다. 복잡성, complexity, 복잡성. 그러니까 복잡한 과정 이런 뜻이고 컴플렉스가 복잡한이죠. 자, 복잡한 과정과 시간의 지체를 최소화합니다. 일단 associated가 있는데 자, minimize가 동사잖아요. 동사인데 associated가 ed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 과거 동사 아니면 과거 분사. 근데 이미 동사가 현재로 나왔으니까 뒤에는 ed는 과거 동사일 수는 없고 과거 분사. 그럼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delays가 명사 다음에 ed, 그러니까 결국 과거 분사죠. 명사 다음에 ed가 나오면 전과 나토비 동에서 pp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식어예요. 그래서 associated부터 뭐 괄호를 묶어보면 associated부터 제일 끝에 점까지 괄호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는 complexity and time delays가 되는 거죠. 자, associated with 뭐뭐 관련된 apply for는 신청하다니까 자, 여행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그리고 취득하는 거 obtain 취득하다 얻다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complexity 복잡한 과정 그리고 시간 제한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답은 4번. 자, 오늘 19번으로 와서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알겠지만은 방금 했던 문장에서 그 applying에서 ing 그다음 and가 있으니까 and 뒤에 ing and가 있으면 앞뒤에 같은 병렬 구조. 뭐 그것까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19조. 자, the enjoyment of life, pleasure. 여기는 콤마는 동격이라서 동격일 때는 인자로 하면 돼요. 뭐 즉 해도 되고 인자로 해도 돼요. 긴 명사인 짧은 명사 이렇게. 그러니까 명사 콤마 명사인데 그 콤마 앞뒤에 있는 명사 서로 이퀄 관계면 동격이라고 하고 동격일 때는 이제 해석할 때 in. 그러니까 긴 명사인 짧은 명사. 예를 들면 경주하고 이제 오래된 도시 이게 동격이니까 the old city 콤마 경주 이렇게 나오면 오래된 도시인 경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해석이 안 되면 뭐 동격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석해도 돼요. 어차피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the enjoyment of life하고 the pleasure는 동격이라서 삶의 즐거움인 쾌락은 이렇게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자, 삶의 즐거움인 쾌락은 is a natural object. 자, 자연스러운 목적입니다. of all human efforts. 자, 모든 인간 노력의 자연스러운 목적입니다. 자, nature, however. 하지만 자연은 또한 원합니다. wants us. 우리가 to help one another. 자, 서로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to enjoy life. 그러니까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자, 서로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자, she is equally, she는 이제 nature를 말해. 자연은 이제 여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she is equally anxious for the welfare. be anxious for 하면 무엇을 갈망하다. 자, 그녀는, 그러니까 자연은 똑같이 열망합니다. welfare는 행복이나 안녕. welfare of every member of the species. 그래서 이제 모든 종들이 구성원의 행복을 똑같이 열망합니다. 자, 자, 그래서 she tells us 여기서 뭐 so가 이제 나름대로 중요한 힌트가 되는데 so가 나오면 연결사 6가지 연결사 제가 이제 분류한 것에서는 이제 in과 연결사 so 앞이 원인, so 뒤가 결과 원인과 결과 구조니까 원인을 잘 해석하면 so 뒤의 결과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 so 앞의 내용이 자연은 열망한다. 모든 종의 구성원들이 다 행복하기를 열망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so 그래서 자연은 tells us 우리에게 말합니다. to make quite sure 자, 분명하게 확인하도록 확실히 하도록 우리에게 말합니다. We don't pursue our own interest.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이 다 행복해야 되니까 뒤에 이제 내용을 뭐 당연히 연결을 시키기 위해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blank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뒤에는 생각된 거야. other people's interest. interest 이익이라는 뜻이 있고 관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익.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해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한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희생해서 이런 뜻이 필요하고 답은 4번이죠. at the expense of. expense가 희생이나 비용 이란 뜻이기 때문에 at the expense 하면 누구누구의 뭐 이익을 희생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은 at the discretion of 이렇게 나왔는데 discretion은 그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밑에 써놨구나. discretion은 신중함 또는 이제 자유재량 해서 재량, 뭐 처분. 그래서 carefulness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judgment, 재량, 판단, 처분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at the discretion of 하면 누구누구의 재량대로 누구누구의 처분대로. 그 다음 2번이 동의어예요. at the mercy of. mercy가 이제 자비란 뜻인데 누구누구의 자비에 맡겨져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처분대로 누구누구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1번, 2번은 동의어. at the discretion of 누구누구의 재량대로 at the mercy of 누구누구의 처분대로 이런 뜻인데 결국 같은 의미죠. 다른 사람의 뜻에 맡긴다 이런 뜻이니까 동의어고 3번 loose ends of는 이제 loose가 헐거운 그 다음에 end는 끝 이란 뜻인데 뭐 실 생각하면 돼요. 실 끝을 잘 묶어야지 그게 뜯어지지 않는데 끝을 완전히 묶은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헐거워진 상태니까 결정되지 않은 at loose ends of 하면
결정되지 않은, 미정의, 또 이제 빈둥거리는 이런 뜻도 있어요. 자, 무엇이 결정되지 않은, 무엇이 미정인. 그래서 요번에 나왔던 그 기출문제 중에서 on the fence 라는 이제 그 표현이 있었는데, 울타리 위에 있는, 그것도 이제 결정되지 않은, 그 undecided의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동의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loose end of는.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조 같은 게, 요 문제 같은 경우는 1, 2, 3, 4에서 3번이 정답인데, 이제 3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1번, 2번, 4번이, 그나마 이제 좀 더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1번, 2번, 4번이 아니니까 3번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또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The Diary of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has been read by millions. 수백만 명에 의해서 읽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has been read니까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도 읽혀져 왔고, 지금도 읽혀져 왔다.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일 때 쓰는 것. 자, people are drawn, 사람들은 끌립니다. To the story of 안네 프랑크의 일기, 이야기에 마음이 끌립니다. 들어가 이제 끌다, 당기다. And, 그리고 her family, 안네와 그녀 가족의 이야기에 마음이 끌립니다. 의 뜻이고. 자, 왜냐하면 it reminds us, 우리에게 that 이하의 내용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remind, 상기시키다. 또 human spirit, 인간의 정신은 has enormous, 엄청난 빈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Even in the face of terrifying evil, 무시무시한 악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face는 이제 명사 얼굴이지만 동사할 때 직면하다. 그러니까 이제 in the face of 하면 무엇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엄청난 악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엄청난, 대단한 빈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자, 그러면 이제 superficial은 쉬운 단어거든요. superficial 기본 단어. 그러니까 이게 피상적인의 뜻이니까 그것의 명사, 피상적인, 천박함. recklessness. 자, reckless가 무모한, 그러니까 이제 reckless 무모함, 부주의함. 그러니까 carelessness의 동의어죠. carelessness의 동의어.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동의어 heedless. 자, 그런 동의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haughtiness는 haughty가 이제 거만한. 그래서 arroga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haughty는 따로 정리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haughtiness는 거만함, 오만함. resilience는 이제 이건 복원력, 탄성, 복원력이나 탄성, 다시 튀는 것, 되튀임 이런 뜻이라서. 자, 그 어려움에 처해 따라 다시 그것을 딛고서 일어나는 힘, 이런 의미로 쓰인 거기 때문에 이제 3번이 맞겠습니다. resilience, 복원력. 그래서 대단한, 엄청난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5쪽씩, 오늘 좀 약간 길게 했는데 5쪽씩 이렇게 진도 나가고. 그러니까 오늘 진도 시간 좀 남았으니까 이제 문법 좀 볼까요? 자, 어디까지 했냐면, 지난번에 9쪽에 그 형용사절까지 했던 것 같네요. 맞죠? 자, 9쪽에 반괄호 3번 할 차례 맞죠? 아래쪽, 9쪽 아래쪽에 반괄호 3번. 네, 맞죠? 그럼 이제 잠깐 복습해보면, 문장의 오형,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그 다음 1과목부터 쭉 설명했던 거 잠깐 이제 제가 말로 복습해보면, 문장의 오형식이 일단 중요하다. 영어 문장의 5형식. 그러니까 1형식이 주어 플러스 동사.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 그 다음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렇죠? 그 다음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또 5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5가지 형식, 문장의 5가지 형식인데, 이렇게 주어나 이제 동사는 다르면 서술어, 그다음 목적어보 이렇게 끝이 어로 끝나는 것을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 각 문장 성분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품사가 있는데, 품사를 또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품사는 8품사라고 해서 명동, 형부, 대전, 집감. 그래서 그 8개. 그래서 명사, 명사, 동사, 형용사, 형부, 부사, 그 다음에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이제 집은 이제 접속사를 말하는 거고, 감탄사. 근데 감탄사 전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기억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형용사하고 부사가 중요하고, 형용사하고 부사는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형용사는 언제 쓰는지. 일단 하나는 나왔죠.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나오고 명사 앞에 나오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가 형용사다. 그러니까 형용사의 두 번째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지만 그치, 보어로 쓰인다. 보어. 그래서 이 형식에서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 형식에 쓰이는 거고 그다음 5형식 주어, 동사, 목적, 목적, 보어. 그러니까 이 형식과 5형식의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보어는 뭐 이번 서울시 지방에 다 나왔어요. 항상 엄청 잘 나오거든요. 근데 보어, 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잘 나오지만 그 보어로 쓰이는 게 또 엄청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반대로 부사는 보어가 안 돼요. 그럼 부사는 수식어는 수식어인데 결국 보어는 못 쓰이고 수식어는 수식어인데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는 형용사니까 결국 부사는 뭘 꾸며주냐면 명사 말고 다른 품사.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명사 말고 다른 품사를 꾸며줄 때는 부사를 쓴다. 자, 그게 이제 지난번에 강조했던 거고. 그리고 그럼 이제 명사도 또 중요한 품사니까 명사 얘기를 또 해보면 명사는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문장 성분에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명사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사는 안 되고 그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목적어 자리. 그래서 목적어 자리, 그러니까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명사이다. 그래서 명사가 결국 1, 2, 3, 4형식에서 명사와 품사가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명사를 또 잘 알아야 되는데 명사는 이제 명사도 있고 명사구도 있고 명사절도 있으니까 그 명사구하고 명사절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가 2개가 넘는데 그 안에 동사가 있으면 명사절, 동사가 없으면 명사구. 그러니까 명사구에 속하는 것은 뭐가 있죠? 명사구에 속하는 것이 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명사구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명사구 종류 2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말하면 뭐 금방 이해할 거예요. 그 투부정사, 우리가 투부정사구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동명사, 동명사구. 그래서 투부정사구나 동명사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명사절, 명사절 6가지가 있거든요.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어디에 정리되어 있냐면 이게 지난번에 다시 한번 정리했던 건데 그 사쪽. 자, 사쪽에 보면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이제 이거 못 들었으니까 사쪽의 표에 보면 거의 명사절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 6가지가 명사절이 될 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이다. 이 6가지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례 들어가면 접속사 대절 제일 위에 관계대명사 왓절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수업하면서 잠자기 전까지 6개 외워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개 말씀해 보시네요. 명사절, 접속사 대절,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왓절, 그 다음에 웨더절, 그 다음에 웨더의 이제 이퀄 관계가 if절, 그 다음에 또 2개가 뭐였죠? 나머지 2개. 맞아, ever. ever가 들어간 복과 관계 대명사절, 그 다음, 그쵸, 의문사절. 그렇게 6개. 그래서 의문사절이 이제 요거죠, 의주동.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걸로 잠깐, 요거 의문사절만 잠깐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의주동이 이것이 이제 의문사절인데 의문사절은 이제 명사절 명사 6개 중에 하나. 근데 명사니까 이게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주어면 요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거고 뭐 뒤에 이제 목적어 나오든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렇게 목적어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의주동이 들어가면 해석은 이제 뭐뭐 하는지는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목적어도 명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어 하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의문사, 주어, 동사. 자, 이 전체가 들어가서 이 절, 의문사절이 들어갈 수 있고 이때는 동사 뒤에 목적어니까 뭐뭐 하는지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서는 이제 의주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주어는 명사만이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명사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문사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 의문사절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방금 했듯이 대절, 그 다음에 왓절, 그 다음에 이제 웨더절, 그리고 또 에버절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건 이렇게 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절 때문에 이제 또 문장이 길어져요. 절 때문에 길어지고 명사절 때문에 길어지고 또 하나는 이런 수식어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수식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식어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쪽을 다시 잠깐 보면 사쪽의 그 두 번째 표에서 두 번째가 형용사절 접속사인데 아까 우리가 명사 뒤에 전관 아토피 동이 나오면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전관형에서 그 관 있죠, 관.
관이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인데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절 접속사는 이 두 가지다.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뭐 굳이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접속사 that. 이것도 형용사 접사 되는데 접속사 that에서 명사 접사인데 왜 형용사 접사라고 갑자기 얘기하냐라고 하면 접속사 that의 경우에 이제 드물게 동격의 접속사 that이 있거든요. 동격의 접속사 that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형용사 접사 돼요. 드물게.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자 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이때 that은 접속사. 여기는 지방지 기출문제. 왜냐하면은 선행사가 관계대명사라면 선행사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 없으니까. 이거 이해되나요? 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관계대명사 안 돼요. 관계대명사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동사는 선행사가 당연히 아니니까 선행사 명사거든요. 명사니까 선행사 없으니까 이때는 접속사 돼.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것은 이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이것도 지금 복습인데. 예, 완전하죠.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좀 계속 뭐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속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접속사는 뒤에 문장 완전. 만약 삼형식이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어야 된다. 삼형식이라면. 근데 이제 요거와 비교해서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시 있는데 요 뒤에 문장이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목적이 다 있다. 다 있는 경우는 똑같이 관계대명사이든 동격접사 대시든 요 전관의 앞에 아토피 동에서 관계대명사 대 아니면 동격의 대신데 어쨌든 명사의 대신하면 무조건 수식어는 확실해요.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해석은 꾸며주면 되고 근데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이때는 동격의 대시니까 이런 경우는 앞에 명사 뒤에 있는 내용은 이퀄의 관계를 성립하는 거고 해석은 꾸며주고 또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명사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관계대명사 아니고 동격이 접사돼. 이때는 이제 동격이라고 하죠. 동격이 접사되시고 이런 경우는 접사되시긴 하지만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절. 그래서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제가 이거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접속사 대신 명사절이지만 형용사절 접사 대시 될 수도 있어요. 자, 그거까지 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이제 오늘 진도 이제 나가네요. 자, 9쪽 이제 부사절. 부사 접사는 명사 접사는 6개, 형용사 접사는 이제 원칙으로 2개, 뭐 동격까지 하면 3개 이렇게 되는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부사 접사인데 부사 접사는 이제 제가 외우라고는 안 하거든요. 이거 엄청 많을게요.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50개 정도 되니까 그건 뭐 굳이 외우는 것은 아니고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부사절 접사이다. 그 접속사가 명사 접사가 아니고 형용사 접사 아니면 어차피 부사 접사니까 접주동 이렇게 나오면 부사 접속사. 그래서 뭐 시간, 이유, 조건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시간. 자, when. 자, when I was young. 자, 내가 어렸을 때 I used 동사는 뭐 하곤 했다. 나는 하이킹을 가곤 했다. 그 다음에 if you work hard, 열심히 공부한다면 you will pass the exam. 시험 합격할 것이다. He is so smart. 그는 너무 똑똑해서 that he can understand everything I say.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시간의 부사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의 부사절, 세 번째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that. 자, 이렇게 so-that 구문이죠. so-that 구문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that. 그래서 접주동으로 나오면 이제 그 명사절, 형용사절이 아니면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 중간에 콤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콤마가 있으면 항상 부사절. 그 중간에 콤마가 있으면 콤마 앞은 항상 부사요. 부사 아니면 부사구 아니면 부사절. 그 안에 동사 있으면 부사절인 거고 동사 없으면 부사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구문을 뭐 지금 자세히 말하지 않겠지만 분사구문 문장 제일 앞에 ing나 문장 제일 처음에 ing나 또는 ed로 문장이 시작되고 중간에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하거든요. 분사구문인데 중간에 콤마 있으니까 분사구문은 부사구예요. 부사구. 근데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닌데
분사어는 뭐 명칭보다도 이제 요 ing 쓰는 게 맞는지 ed 쓰는 게 맞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품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콤마 앞은 항상 부사이다. 알겠죠? 독해에서는 그럼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독해에서는 앞에 부사, 뒤에가 이제 주절이 되는데 부사는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앞쪽에 해석이 안 되면 독해할 때 해석이 안 되면 요건 그냥 무시하고 요 뒤에 주절만 잘 이해를 하면 되겠다. 독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해할 때 모든 문장을 다 똑같이 중요하게 해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더 중요한 문장, 덜 중요한 문장 이걸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게 왜냐하면은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든 문장 해석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해석되는 문장만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푸는 그 훈련 자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콤마가 있으니까 앞은 다 부사절이다. 그럼 두 번째 뒤에 넘기기 전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뒤에 이제 교재 뒤에 나오긴 하지만 두 번째 예문에 두 번째 점에서 if you were hard 고모 예문에서 if가 조건이니까 이거와 관련된 어법상이 있죠.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will을 쓰지 않는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하더라도 will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you will work harder가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지금 하는 게 앞으로 공부를 할 거지만은 그래서 그 앞으로 하는 거니까 will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 조건일 때는 이제 원어민들이 그 will을 안 쓰니까 지금처럼 현재 시제로 if you work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주절은 상관없어요. 주절은 미래면 그냥 미래 써야 돼요. 그래서 뒤에는 you will 이게 맞는데 앞에는 you will work harder가 아니고 지금 저 현재로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 그리고 세 번째 점 요거까지만 하고서 이제 잠깐 5분 쉬었다가 이제 문제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그 다음 진도 나갈게요. 세 번째는 뭐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하려고 하냐면 소대 구문에서는 해석은 이제 잘 알듯이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하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우리가 독해에서는 이제 단순히 그 해석만 기억하면 안 되고 이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관계, 앞뒤 관계. 소대 구문에서 that 앞이 원인, that 뒤가 결과. 이것도 제가 논리 독해 프린트에서 또 정리가 돼 있어요. that 앞이 원인, 그러니까 인과 구조, 인과 구조. 원인과 결과 구조. that 앞이 원인, that 뒤가 결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작년 경찰직 2차 시험에서 소대 구문에서 that 뒤에 빈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빈칸을 찾는 방법은 전체 문장 다 해석해서 찾아도 되긴 되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앞부분을 다 해석을 하나도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 문장 하나만 다 해석해도 답을 풀 수 있어요. 소대 구문에서 that 뒤에 빈칸이었는데 that 앞쪽이 원인이니까 결과 쪽의 빈칸은 원인에서 어차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인을 잘 이해하면 잘 해석하면 결과는 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너무나 똑똑하니까 이게 이제 결국 플러스의 내용이니까 뒤에 똑같이 플러스의 내용이 나오면 돼요. 이해되죠? 너무 똑똑하니까 그 결과 이게 원인, 그 결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자, he can understand everything에서 everything의 명사, 그 다음에 I가 주어, say가 동사. 자, 명사, 주어, 동사. 명사, 주어, 동사도 뭐 이미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명사, 주어, 동사를 하면 해석할 때는 주어, 동사를 가로 묶은 다음에 앞에 명사를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는 명사.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요 사이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이제 생략돼 있어서 그래요. 뭐 관계부사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 대부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는데 그럼 전관의 아토피동에서 관계사가 나오면 앞에 명사 꾸며준다고 했으니까 안 보이더라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명사, 조동사면 앞에 명사 꾸며준다. 그리고 또 동사도 잠깐 얘기해 보면 say가 있죠, say. say가 몇 형식을 또 몇 형식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문장 가지고서. say는 몇 형식 동사일까요? say. 예, 3형식이죠, 3형식. 왜 3형식이냐면 이게 목적의 관계대명사는 이 뒤에 목적어가 있었다가 사라졌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뒤에 목적이 있으면 주어, 동사, 목적이니까 3형식. 그래서 3형식인 것도 우리가 이제 그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헷갈리면 단어가 하나, 둘, 셋이니까 3형식. 이렇게 이제 기억해도 되겠죠. 텔은 단어가 철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텔은 4형식 주로 쓰이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이제 5분 뒤에 이어서 10쪽부터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